잠깐 나왔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. 요거 잠깐 한번 보겠는데 요거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. 영상 잠깐 보고 올 텐데 많이들 보셨겠죠. 갑질 관련 의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기가 막혔어.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?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?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?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?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. PC 버전에. 몰라 그걸?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? 보면 모르겠어? 말 좀 해라! 보고 하고 안 하는 네 맘대로 결정하니?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?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? 국어 못하니?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? 너 뭐 IQ 한 자리야? 말 알아들었니? 못 알아들었니? 답을 해라 제발. 네?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내 했잖아. 근데 이걸 제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게 요즘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았으면 똑같은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?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. 야!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.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? 네, 그 뒤에 나온 거는 이제 앞선 갑질 의혹이었고 새로운 갑질 의혹이 똥오줌도 못 가리냐. 요게 이제 밤 10시에 전화해서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 기사 왜 안 찾았냐. 내 이름 나온 기사.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사실 갑질 논란은 강선우 의원도 사실 이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좀 예민한 사안인데 또 나왔어요. 그러게요. 이제 예전에 그 청문회,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등장했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거는 예. 주로 뭐 입시에 관한 사항들, 그리고 아하. 병역 기피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갑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맞네요. 더 민감해진 예, 예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정책 역량 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도덕성이나 리더십이나 그리고 이런 과거의 뭐 잘못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죠. 예.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네.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아니 본인이 좀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하고 안 그러셨어요? 두 분 저는 다 네, 의원님이셨으니까. 저는 의원할 때 제 이름 검색 자주 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그 재밌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심심할 때 이게 아니면 일하다가 잠깐 쉴 때 네. 내 이름 검색하고 기사 뭐 나왔나 이렇게 보는 거 사실은 무슨 뭐 완전 뭐 당대표급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치밀하게 뭐 기사를 분석하고 저는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긴 한데요.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막 미투 이런 게 많이 터졌잖아요. 근데 너무나 꾹꾹꾹 눌러왔던 일들인 거죠. 갑질이라는 게 이제 특히 권력의 상하 관계,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갑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아마 맨 처음에 그 뭐 IQ 몇 자리냐 뭐 이런 거 예, 할 때는 바로 사과를 했어요. 예. 근데 지금 뭐 따로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가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소명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잖아요.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뭐 공천심사라든지 내부에 뭐 윤리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 문제들이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건가? 어허. 국민의힘의 그런 자정 시스템, 그런 도덕적인 시스템은 도대체 얼만큼인가? 저는 그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예. 합니다. 국힘에서 5번이나 공천됐던 국힘의 정치인이었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훈 후보자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.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 믿는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위장 미혼 의혹입니다. 장남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꾸며서 청약을 받아서 수십억의 차익을 이제 받은 거예요. 요 의혹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예,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예.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. 로또 청약 뭐 이러죠. 예, 그래서 뭐 실제로 분양가가 뭐 30몇 억인데 그 2배 이상 현재 시세가 돼서 뭐 30억 이상의 이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데 당시에 그
자녀 3명이 미혼이었고 같이 사는 거 전제로 이제 74점을 넘겼다고 하고,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둘이었으면 69점밖에 안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,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주택법 위반으로 뭐 3년 이하의 징역 사항이 된다고 해요. 예,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잘 밝혀지고 지금 국토부도 한번 조사 지금 착수했다고 하고요. 예.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, 만약에 이렇게 청약을 노리면요,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결혼을 미루기도 하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알고 보면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좀 늦춘다든지 결혼식을 늦춘다든지 예.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, 사실 저는 뭐 위장 미혼 이런 말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청약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 73점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점수로 사실 이게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.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점수가 원래는 아니었던 것이고, 그렇죠. 네,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괴리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? 사실 이것도 청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도 못해요.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도 36억, 37억 그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현금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, 예.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상식적으로 전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는 되진 않지만, 이 부분도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한다고 합니다.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해서 뭐 따로 원래는 뭐 살았다든지 아니면 예. 뭐 결혼식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뭐 타임라인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이 소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통일교 요거 돈줄 실세 후원 요거까지 또 터지면 그렇죠. 아마 뭐 500만 원 고액 후원한 그 또 사람이 통일교의 실세라고 예. 하고요. 그 만약에 통일교에서 무슨 청탁이라도 했다거나 예, 그렇죠. 그랬으면 나경원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, 예. 지금. 예. 아.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다 의혹일 뿐이다. 예.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마지막 의혹까지 한번 살펴봤고, 지금 국힘이 본인들이 이제 5번이나 공천한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요 낙마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 인사 시스템 에러다.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에러다.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. 네, 근데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,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당에서 그렇게 공천을 여러 번을 받았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게,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, 정말 협치의 의미에서 이런 뭐 자리 나누기식이 아니라 그 권한을, 그리고 어떤 민주정부의 가치를 함께 나누자,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고 보는데, 이렇게 되면 다음에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 라든지 아니면 뭐 됐다라고 했을 때도,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도 보수층에서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뭐 영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예.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예. 저는 거의 뭐 자신들이 자해하는 수준이 아닌가. 그래서 자해하는 수준이다. 네, 왜냐하면 본인들이 깨끗하지 못함을 오히려 더 지금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, 예. 이러다 보면 중도층이 봤을 때는 뭐야? 그럼 국민의힘 안 되겠네. 그럼 민주당밖에 없네.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지금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국힘은 국힘대로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? 지금 사실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뭐 검증을 철저히 하자라는 입장이고, 그 국힘에서 주장하는 뭐 검증 실패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너네는 왜 2024년 총선에 왜 공천을 했냐라고 물어보면, 국민의힘은 전직 의원이었고 우리 이미 다 공천을, 그러니까 5번을 공천했는데 4번째 공천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믿고 했다는 식의 주장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와서 뭐 예를 들어 그 녹취록도 예. 이제 와서 터트리고 그런 것이 뭐 자기네들은 또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, 근데 왜 몰랐냐? 우리는 모르죠. 어떻게 알아요 이런 예. 거를. 그리고 지금
갑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부정 청약 부분은 사실은 그 청와대 검증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만약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서 그게 문제가 돼 있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아직 미혼이었던 상태가 정확히 그렇죠. 어느 시점에 혼인했고 어느 시점에 신고를 했는지 또 성인 자녀고 그러니까 본인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지만 그 사람의 자녀가 어느 시점에 혼인신고까지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추적을 합니까? 아. 그래서 사실은 검증 실패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아까 이제 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보수 인사들은 다 좀 이상하다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내부 아니면 알 수 없는 네. 굉장히 그 안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걸 국힘은 알고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 지역위원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? 당협위원장. 당협위원장으로 예. 아무튼 지명을 해서 또 있었던 거잖아요. 당직으로. 네, 현직 당협위원장인데 자기들이 바로 제명을 그러니까요. 했으니까요. 네. 예. 근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요. 여론이 안 좋은 게 좀 아쉬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 인사를 했을 때는 통합과 실용주의 원칙에 따랐다. 그래서 굉장히 평이 어느 정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지명이 적합하지 않았다가 47%예요. 50%에 육박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이거 인사청문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고 나서도 이게 지명을 할 수 있을까? 임명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그렇죠.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예. 겹치다 보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게 만약에 소명이 되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. 뭐 예. 오해였다라는 예. 식의. 소명이 될까요? 예. 그런데 사실은 이미 녹취가 다 이렇게 공개된 마당에 예.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예, 좀 예.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군요. 예, 민주당 내부 정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저렇게 막 폭언을 한다고 해요. 아하. 그런데 민주당 정서로는 저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사실은 이런 우리 당원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왜 저런 인사를 꼭 굳이 했어야 되나 이런 예. 여론의 흐름도 있다고 보입니다. 아하. 네.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뭐가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사실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갑질.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본인들도 당했을 사실 갑질 많이들 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. 당했을 수도 있지만 내 네. 자녀들이 저렇게 당한다고 맞아요. 생각하면 특히 굉장히 좀 어린 이제 예. 인턴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정말 다 민감한 문제예요.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집 하나 정말 사기 위해서 특히 서울에 막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못 사시는 아.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은 또 아들 관련해서 또 뭐 학교 논문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입시나 취업에도 어떤 그런 비리가 있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게도 조금 느껴집니다. 그래서 취업 얘기가 나오기는 했죠. 네네. 그죠? 그리고 예. 또 뭐 입시 관련해서도 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 나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이잖아요.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저들은 너무 쉽게 하고 있었구나. 쉽게 하고 있었다는 것. 그래서 이런 부적합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청문회 날짜가 19일인가요? 네, 굉장히 19일로 좀 정해졌어요. 늦게 잡혔어요. 사실 저는 그 사이에도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자진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. 19일에 청문회를 보고 저는 그 이후에 여론을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보실 거라고 봅니다. 막 강행하실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냉정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. 예. 일단은 뭐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었다.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또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그런 적이 없다. 부인을 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마도 뭐 김민석 총리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네. 아마 그럴 수는 있죠.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르기 전에 정말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보수 인사들에게 제안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. 우리 민주당에 들어와서 아하.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. 그거를 뭐 오해했을 수도 있죠. 네. 그
제가 대선 당시에 제가 보니까 당시에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국힘 보수 인사들을 많이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과정에서 이야기 들은 것을 좀 오해했다. 국회 해석했다. 예,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네. 했을 수 있습니다. 그게 아. 뭐 나쁜 일입니까? 예. 그거를 지금 진실 정식 공방을 제안으로 받아들였다. 예, 그걸 정식 제안이던 아니면은 무차별 보수에게 여러 예. 명 원오브 댐이던 예.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 예. 전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굳이 유승민이 지금 와서 그거를 진실 공방을 하는 게 저는 뭐 본인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이제 보수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다고 쳐요. 근데 왜 이제 와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거 정치 한두 해 했던 인물도 아니고 이제 와서 나 총리직 제안 받았어서 이런 얘기를 왜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? 이은 장관 지명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셨는데 나도 가고 싶다. 뭐 이런 러브콜을 좀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좀 서운함? 왜 나를 안 불렀지? 나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?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고요. 일단 예.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에 함께 참여해달라며 연락한 차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누가 처음부터 막 자리를 얘기하고 이럽니까 선거 때. 근데 이거를 본인은 약간 자리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화는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대인배 같은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렇다고 뭐 인사를 아예 하겠다 이렇게 뭐 확정을 지었던 것도 예.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굉장히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무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.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. 보통 총리직 제안하면 그냥 전화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럼요. 찾아가서 문자로 하지도 않고요. 상고 초려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.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거는 이제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정찬원이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,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. 같이 해요.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